예.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잎이 노랑노랑했던 게, 전년도하고 지금 시점이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 달라지긴 해도 지금도 가리 가다가 가리가 다 많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청태는 지금 얼마나 빠졌어요? 나무 청태. 지금도 있긴 하죠. 근데 위에는 많이 빠졌지. 예. 위에는 빠지고 이제 밑둥에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청태가 끼면 우리는 저걸 갖다가 빙초산으로 씻고 뭐 이런 많은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빙초산으로 씻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빙초산으로 씻거가 없어질 것 같으면 이 토양에 있는 인산이 자기가 먹지도 못하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산이 과다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산을 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퇴비 줍니까? 안 줘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그 비료 복합비료 썼습니까? 안 쓰고 원래 봄비료로 예. 원해복비 1,500평에 15포 썼습니다. 100평에 한 포. 한 포꼴 원예 복비를 썼다. 예. 예. 그러면 인산이 또 들어갔는데, 예. 자, 이거는 언제 끄집어낼 것이고 언제 다 쓸 거냐는 거죠. 거의 과실로서-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로서 뭐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그 전정하고 파쇄목을 다 깔았잖아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가온에 인산 가리 가다를 계속 하고 있다. 없어질 까지 안 써야 되는데, 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제 합산을 하면, 이게 점적 테이프가 새로 깔렸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 관비를 하려고 예, 관수 관비 점적입니다. 예. 지금 여기다가 뭐 주고 있습니까? 그 질소 인산 가리 외에 뭐 칼슘, 미량요소 예. 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맞는 처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 우리가 우리가 복합 비료의 성질을 준 건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 매뉴얼이고 또 일부 이렇게 쓰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걸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결과는 다음에 일어나 봐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런 생장점에 장애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나타나요. 요 생장점에. 생장점에 조직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종합 이렇게 비료를 주면 좋은데, 그 좋은 장점이 공기로 가면 단점으로 변해요. 작년에도 늦게 NK 주니까 예. 열과 이상 터져버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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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가온에 토양 분석하면 인산가리 가다죠. 예. 인산가리 가다는 필요한 게 한 가지.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있다면 요소 한 가지만 가지고 농사 지으면 딱 맞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 토양 이시 측정하니까 예. 그 이시가 너무 높아서 예. 이 토양 안에 비료가 너무 과다한 게, 그 질소질도 과다한 게 아니까 해가지고 원래는 질소량을 줄였습니다. 이제 봄에 물을 한번 줘가지고 이시를 측정해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양 분석은 이미 하나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서 다시 되돌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영양소가 다시 여기 환원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지면 이파리 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돌아오고, 우리가 파시아가 딱 갖다 주면 다시 돌아오고, 밀감 조금 따가지고 끄집어낸 그거는 그 속에 영양이 그리 많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이 축적이 된 이 양이 너무나 커요. 이게 다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예. 먹고 나면 다시 올라오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과해버리면 다음에 그 내용은 우리는 배에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돼요. 순간적으로는 비료를 주면 올해는 아직까지 제주도가 시원합니다. 아시죠?
작년보다 훨씬 시원하죠. 예. 제주도가 육지에도 올게 많이 안 더워요. 아직까지. 예, 지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된설이를 안 맞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까먹은 거예요. 덥다는 거를. 근데 더위가 와가지고 피해를 줄 거를 예상해서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잘못하면 얘는 밥만 먹어야 돼요. 그럼 밥만 먹으면 반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유기물이 엄청 많잖아요. 낙엽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미생물을 주가 이걸 삭히려고 줘버리면 토양 속에 있는 탄수화물, 질소분 두 가지를 땡겨 먹어버려요. 그럼 이 나무가 또 가리 가다가 돼버려요. 유기물 속에 있는 거는 미생물이 질소분과 탄수화물을 먹이채로 쓰고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분해해놔버립니다. 그럼 질소분을 먹고 얘들이 방구로 뻥 깨버려요. 그럼 질소분이 없어진 거지 유기물 분해 속에서 인산가리 많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최고 위험한 게 미생물이다. 미생물이다. 미생물 한 맨나무 딱 줘보면 여기 토양 분해는 많이 됩니다. 분해되는 동시에 여기 있는 유기물은 낙엽이라든지 우리 잘라놨던 우리 파쇄목은 분해가 잘 되는데 인산가리가 노다지 분해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걸 불을 떼가지고 그 재를 주는 거나 동일합니다. 이걸 불을 떼면 없어지는 거는 질소분, 탄수화물 이 두 가지만 없어지고 그 외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불에 타도 내나 그냥 비료만큼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 뗀 재 같은 걸 갖다가 맨나무 줘 보면 금방 노랑하게 되거든요. 바로 가리 가다 돼버린 거죠. 그 생식기는 많이 가야 되는데 여름에 더위를 더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게 여기서 처리돼야 될 게 우리 농장이 보면 이게 차광망이 이게 그 환기가 되는 게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높게, 예, 높게까지 되는 시원한 장점은 있는데 그런 지금 환기를 시킨 거지 직사 강선량을 줄인 건 아니거든요. 환기를 시킨 거지 직사 광선량을 줄인 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환기하고 직사 강선량은 두 개가 별개입니다. 햇볕이 바로 내리 쪼면 잎에 쪼이는 광량은 엽온도가 올라가요. 엽온도.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엽온도가 올라서 엽의 수분 증발하는 것 같으면 그 함수량 부족이 되는 것 같으면 식물이 가리 가다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엽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달아나냐면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이동을 많이 해요. 순간적으로 빨리 과일이 자랍니다. 그러나 잎 두께가 얇아지고 뿌리가 굵어요.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뿌리에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빨리 이동해 잎이 얇아져서 가리 가다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 점적으로 들어가는 관비, 네. 이 관비기는 센서 봉에 의해서 계속 들어가죠. 예, 예. 하루에 4번, 네 번이요. 6번 쪼다가 4번으로 줄였습니다. 자, 토양 수분이 많아서 예. 수분량을 조절하려고 수분량을 관비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 수분 53%의 이시가 0.8.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수분 51%의 이시가 0.3. 예. 그 다음에 큰 나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99.9에 이시가 2.2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수분이 99점 나오면 비료가 많으면 이 상태로 항시 나와요. 이 기계가 보면. 예, 기계가. 비료량이 많으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편차가 워낙 심해졌어요. 네. 왜 심해졌냐? 이게 물이 요리 들어가 요리 마르고 있거든요. 이 농장에는 이 관비기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관비기를 쓰는 순간에
지금 토양에 비로 과다된 게 여기 있는 그 물을 여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건조되는데 계속 누적을 시켜서 여름에 되면 엄청나게 고온의 가리 가다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측되는 일이에요. 물을 여기 주고 이쪽에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되는 쪽으로 계속 물이 이동하겠죠. 물이 이동해서 비료를 달고 가요. 그럼 여기 비료가 이리 계속 이동하겠죠. 건조되면 염전이 된다. 비료 염전을 만들고 있다. 저는 관비기를 쓰는 게 이 관비기를 씀으로써 이 토양 전면적에다 수분이 공급될 것 같아서 응이래요. 예. 쿨러가 더 전면적으로 주지. 여기와 여 거리가 1m, 2m 떨어져가 있는데 어떻게 간비기 됩니까? 여기서 뭐 50cm씩 나간다고. 안에 있는 여기에 비료 농도가 낮은 비료가 바깥으로 계속 그 비료를 밀어내겠죠. 건조가 계속 되겠죠. 그럼 이쪽에 염전이 돼요. 비료 염전을 만들고 있다. 아 참. 비료 염전을 만들고 있다. 사장님 정부라면 우리는 비료 염전을 만들고 있는 농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제가 보고 친한 분한테 회장님한테 이걸 써라 그래서 저 입장에서 쓰지 마라 그래야 돼. 다 올게 다 했는데 예, 우리 그 장판원들 대부분 다 관비기는. 이제 다 조져놨으니까 이제부터 푸는 방법. 이제 비료 푸대는 안 들고 비료는 줘라. 그 대신 쿨러가 항시 써라. 예. 쿨러를 가지고 이거는 물 줄 때만 쓰고 비료 절대 주지 말이고. 여기도 사장님 예? 요소비로 이거 계속 아이고, 줘야 이거.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소비로 혼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거만 하고 이거를 쓰는 순간에 조진다. 쓸 때 쓰지 마라. 저희도 사업하신 분. 이거는 절대 쓰지 마라. 이 쓰는 순간에 농사 조진다. 왜 그러냐면 이 밭에 비료가 균형이 안 맞아 있는데 쓰는 순간에 이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 합디가 예, 여기도 원래 보조 받아서 이제는 사장님 하셨고 저 이거 원래 말고 대부분 우리 쿨러는 반원들 쿨러로서 물을 주고 놔야 돼요. 뭐라 말로 저 100마짜리로 하면. 아 물 들어가면서 비료가 같이 따라 들어가면 돼. 예, 물 그래 들어. 따라가니까 요소를 한 포 놔야 됩니까? 그것도 있어야지. 천평에 응. 한 번 줄 때 응. 최하 3포씩은 주라. 최하 3포씩은 그 정도 주고 지금 이 간비기를 쓰면 앞으로 엄청나게 재난이 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예견하고 쓰시라. 이 간비기를 쓰는 순간 엄청나게 큰 재난이 온다. 이 밭에 비료가 높은데 여기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들어가면 여기만 중간에서 농도가 낮은 게 가쪽으로 밀려가요. 삼촌 어떤 걸 거고 삼촌 올리해는 망해. 예, 그래서 그래 아쉽어.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장판원들이 많이 이거 시설을 해놨는데 근데 이거 이런 날이 날이 벌떡 만나질 것과. 이제 좋은 거 했습니다. 뭐 좋은 거 했다 그래야 돼.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제가 동무대를 해봐도 되겠지? 네. 예. 관비기 잘했습니다. 돈 잘 썼고 조졌다. 일단은 조졌다. 아이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방송을 하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능력껏 대처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법안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제가 저한테 불평불만 있어도 듣고 집에 가서 안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욕은 하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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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 간비기는 참 좋은 기계는 맞습니다. 근데 채소 재배할 때 이 근간에 했을 때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물 한 가지를 줘도 얘는 안 됩니다. 물만 줘도 이거는 장애가 일어나요. 지금 물을 주는 순간에 이 부분에 비료가 밀려갑니다. 물을 주는 순간에 비료가 밀려가요. 이제 이해되죠? 지금 우리 땅에 비료 과다가 되어 있는 땅이 겨울에 물을 적게 줘서 땅 속에 있는 비료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물을 주게 어떻게 되십니까? 물을 타고 밀려가면서 호수 안 깔린 데 가서 계속 건조가 되면서 올라오겠죠. 그럼 한쪽에는 비료가 염전이 되고 한쪽에는 비료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럼 식물은 전체의 균형을 원하는 거지
한쪽에 비료가 많고 한쪽에 비료가 적은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동떨어지게. 사람은 손으로, 입으로, 맛으로 조율해가 먹습니다. 반찬하고 싱거고 짠 걸 맞춰가 우리 염도를 저 스스로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식물은 그 기능이 없어요. 가리 많이 주면 가리 많이 먹고, 질소비료 많이 주면 질소비료 많이 먹고, 인삼 많이 주면 인삼 먹고 청태 끼고, 지가 일어난 걸 내 몸으로 표현을 해서 제발 좀 잘해달라고, 내는 열심히 할 테니까 잘해달라는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대처는 안 해주고 좋다고 한 것들이 때로는 막대한 경제적 재산적 피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토양 분석하면 인상가리가 있다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복합비료를 녹이가 계속 넣는다. 그럼 그게 어딜 가요? 하늘로 가냐? 땅으로 가냐? 안 갑니다. 땅으로 축적되다 다시 올라와요. 지금 얘들은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미량 요소부터 비료들을 요소만 주면 간이 맞아가 딱 먹었는데, 그 주는 방법이 바닥에 쿨러를 가지고 주면, 바닥 쿨러 뜯어내버렸습니까? 아, 여기 있네. 요걸로가 주면 충분하게 거의 고루각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점적을 주게 되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물이 요렇게 들어가고 이래 퍼지는 것보다 내려가는 이게 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비료를 이렇게 이동시키기가 이리 가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뿌리들은 비료 과다되고, 여기에 중간에 가까이 점적을 먹는 데는 비료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급할 때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뭐 잘 해놓은 거니까 열받는다고 뜯어내버리지 마고, 예. 그 대신 위에 걸로 가지고 우리가 전에 하던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면 요걸로 가지고 나무 밑에 잘 깔아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가을에 색낼 때 요놈한테 염화가리를 많더라도 팍 주는 거, 염화가리만 빡 줘가지고 생식기는 확 돌리는 거, 그런데 순간적으로 쓰는 방법도 또 있으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해 보자. 인상가리가 많으면 어릴 때 열매가 작을 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 과실이 탄수화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잎에 탄수화물 많이 보관하고 있다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좀 크고 더위 타면 잎이 더 노랑해지죠. 예. 그래서 이 상태라면, 우리 하우스라면 천장에 여기에 뭐입니까? 이 차광망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천장에 우리 송판을 넣은 거 좀 큰 거 켜가지고 여기서 천장에 밀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이 클립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차광망 마차가 밑에서 울로. 그지? 여기는 뭐 다른 시설로 하기 불편하거든, 이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차광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 그 타고 다니는 걸 송판을 하든지 대나무 굵은 거를 배가지고 요래 3개, 4개를 묶으면 가볍거든요. 그 요래 야물딱지게 묶어가지고 천장에 요래 까가 밀고 가면서 클립으로 요 찍어버리라, 밑에서. 그러면 차광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가리가다 직사광선을 35% 해주면 광룩수 5만 룩수 이상을 떨어줘도 잘 되더라. 그건 안 벗겨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레드향이 수확할 때 품질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색이 좀 덜 났다, 신맛이 좀 있다, 이런 농가들은 마지막에 염화가리를 살포해가 잎에 있는 탄수화물 과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봄순이 날 때 우리가 조금 더 썰이가 안 올 시점에 조금 순을 빨리 띄우자. 눈을 한 달 정도 눈을 빨리 띄워도 우리가 냉해가 없다면 봄순을 빨리 띄우자.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레드향이 붓겠다. 그거는 10월달 이후부터 온도를 올리자. 온도를 낮추면 붓군다. 그건 이해되죠? 예. 가을에 겨울 됐을 때 우리가 1월달에 따는 레드향을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낮추면 영양 이동을 못해서 과실이 붓고입니다. 여름에 따는 과일은 잘 안 붓고죠. 영양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붓고요. 근데 겨울에 따는 밀감들이나 이것들은 보면 붓군다. 최하 23도 이상, 최고 28도에 30도까지 최고점을 찍어서 밤 온도는 좀 내려가더라도 보일 안 떼도 붓고진 않는다. 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잎이 참 좋아 보이죠. 이제 여름 와봐야 됩니다. 잎이 통통하니 살이찌가 참 좋아 보이죠. 예. 그리고 청태도 빠져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어디로 가 있냐는 거죠. 이 토양이 비료 많은 게 점적으로 줘가지고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래 노랑한 것들이 이게 다 빠져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던 거죠. 노랑한 거 이게 지금은 진녹색으로 다 빠지가 없어야 되는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올포면한 잎들이 얼룩달룩 하거든요. 요런 거. 예. 이것들은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닙니다. 토양에 보면 마그네슘 많거든요. 마그네슘 많아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가리 가다 때문에 그렇다.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서 제일 피해가 큰 게 가리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가리 가다를 푸는 거는 온도 값을 낮춰주는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질소로 가서 잎을 두껍게 하는 거고, 그게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차광망에서 직사광선량을 줄여주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보조 사업으로 차광망이 나왔죠. 나는 대당이 안 됐어. 예. 그 바닥 이걸 갖다 절로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차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먼저 했다. 차후에 이거는 조금 아쉽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까? 회원님들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 웃자라고. 나도 이제야 와서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라 먹었대. 뭐라 먹었대? 뭐라 먹었대? 잘못된 건 아니고 여기 여경 교육할 때 그대로 해줬으면 안 할 건데.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제주도 우리가 재배하는 토양들이 비료 과다가 안 됐으면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비료 과다가. 근데 비료 과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주면 건조된 면적이 더 많아요. 건조된 면적이. 이 점적으로 안 가는 공 면적이 너무 많다. 공 면적이. 그래서 공이 이 비료가 물방울이 동시에 똑같이 딱딱 떨어져 갖고 전체 물이 함유량이 같아지면 이것도 관계는 없는데, 이 몇 가닥으로서 이 전체에 물이 함수량이 퍼지질 않는다는 거죠. 공간이 뭐 1m 50던 자리 많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여기와 이 중간에 저가 서 있는 자리, 여기는 뭐 이 거리는 계산하면 여기는 뭐 거의 뭐 1m 50씩 떨어지가 있거든요. 네, 보이지 않? 네, 그러면 그 비료물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 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고. 50cm는 수가 된다고요. 우리가 저 겨울에 제일 많이 겨울부터 시작하자면 우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 쿨러를 가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물을 많이 줘도 괜찮아요. 물을 많이 뿌려 가지고 여기 있는 토양에 있는 비료를 균형을 한 번씩 맞춰줘야 됩니다. 균형을.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겨울에 물 많이 뿌리다가 밀감 나면 죽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도 온도를 높여야 되고, 우리가 겨울 하우스, 밀감 하우스를 최소한 이것도 한 25도로, 이거는 밀감은 상록 과수이기도 하지만 열대 과수입니다. 열대 과수.
그럼 봄 온도가 최저 온도가 높아져야 봄순이 돋아나거든요. 그 최고 온도가 있다고 해서 봄순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겨울에 뭐 문 닫았다고 해서 온도 올라가면 그 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온도를 너무 많이 낮추면 16도 이하가 되면 인산이 이동 못합니다. 7도가 되면 질소가 이동 못합니다. 그 대사작용할 온도는 유지해줘야 된다. 그 온도가 떨어지면 식물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럼 살이 빠진다는 거죠. 봄순이 굵게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살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온도를 너무 낮게 가지 마라. 낮게 가지면 수세가 떨어집니다. 최저 온도가 16도입니다. 최저 온도가. 인산이 이동하고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 질소가 7도고. 예, 그리고 우리 농업 기술원에서 말하는 거는요. 최저 온도를 10도로 해가지고 10도로 하면 뭐가 질소만 이동하지. 그 다음에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동 못합니다. 인산하고. 그러면 3월달 되면 바로 순이 빨리 나고 2월달 되면 분명히 바로 순 나오고. 그래서 밤 온도는 좀 낮더라도 주간 온도는 좀 높여가지고 순이 안 나더라도 대사작용을 일으켜라. 그 대사작용 안 일으키면 얘가 노화가 빠르다는 거죠. 노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너무 시키지 마라. 그럼 노화시키면 힘이 떨어졌다가 봄순이 약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대과를 키워야 되는데 소과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과를. 그리고 이 토양에 과다돼 가지고 오염 단계에 있는 이 비료 성분을 우리는 겨울에 중화를 시키자. 물을 많이 자주 뿌려서 일부 용탈시켜서 용탈시키고, 그걸 꼭 겨울에 해 주십시오. 겨울에 흠뻑흠뻑 물을 줘가지고 이 평균화를 시켜야 돼. 그래 해놔도 우리가 점적으로 이거 비료를 주게 되면 또 흐트러져. 이게 점적으로 줘버리면 이 비료의 농도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쏠림 현상. 그래서 쏠림 현상 일어나면 안 좋다. 여름에는 안. 여름에요? 예. 여름에 쏠림 현상 장마철에 개방해가지고. 비를 맞춰보면 되죠. 예, 비를 맞춰. 장마철에 비를 맞춰놓은 거나 그때는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장마철에 개방을 해도 우리가 요 중간에 약 2m가 또 비가 안 맞아요. 그럼 2m 있는 거는 그 비료가 또 쌓여요. 그래서 겨울에 평균화를 해주고 여름에는 안정적으로 가자. 여름에는 겨울에 평균화 시키자. 근데 우리가 내리양이 1월 중순 정도에 수확하는데 예. 겨울철에 물 많이 주라고 하면 산이 빠져가지고 물을 뭐 열매 따고 난 뒤에 열매 수확 이후에 땅을 평균화하자. 예. 수확 이후에 평균화하자. 그리고 수확 이후에 지금처럼 잎이 진녹색으로 좋으면 그 다음날 대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확 때 이렇게 잎이 좋은 자랐거든요. 수확 이후에. 그래서 수확 이후에는 이게 잎에서 영양 대사적으로 많이 못 빨아들여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5kg를 쪄주면 얘가 흡수돼 가지고 지상부의 에너지를 태내 이장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잎을 최대한 겨울에 탄수화물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마라. 온도 대사작용 온도를 일으켜줘라. 대사작용. 그래서 낮에 떠라놓고 밤에 떠라놓고 두 개 떠라보면 얘가 죽어. 그 카레향 다 붙거죠. 카레향. 그 여기 오신 분이 한 분 있을 겁니다. 작년에 23도까지 올려가지고 레드향이 안 붙건 거. 그전에는 붙어가지고 많이 버렸다 그러고. 근데 레드향이 안 붙걸라 그러면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10월달 이후에.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럼 9월 말까지는 분명히 온도 높거든요. 근데 10월달 이후가 되면 이제 온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온도를 떨어면 대사작용 온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붓건다. 그래서 겨울에 평균화 해주고 수확 이후에 체내 영양 확보하고, 그 다음에 봄에도 한 번씩 우리가 잎의 두께를 보고 연면식 하자. 체내 영양. 그래서 골드 칼라 1리터에 순나기 전에 설탕 5kg 쓰자. 한 번씩 써주고 잎을 진녹처럼 만들고 온도를
적정 유지해라. 그리고 봄에는 다른 해보다 우리가 앞으로는 한 달 빨리 눈을 띄우자. 냉해가 없다면 한 달 빨리 눈을 띄워서 그 수확 시기에 품질 좋은 밀감을 만들어내자. 과실을 품질 좋은 거를 그때 가서 색깔이 안 나네, 뭐 산이 안 빠졌네, 이딴 말 하지 말고 그 생육기간을 연장을 하자는 거죠. 생육기간. 그게 제일 연장하기 쉬운 게 봄입니다. 봄을 일찍 맞이하자. 봄을. 그게 참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봄순이 나면 연면시입에 들어갑니다. 물 500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1.5리터 설탕 3kg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봄순을 크게 끄집어내려고 하면 구엽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맹물을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밀감은 살균제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탄저병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때문에 생긴 병이다. 수지병. 7월달 이후에 도장지 잘라본 수지병 없다.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는 신초의 연한 조직은 잎 속에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여백을 맺어요. 신초가 다 나오면서 여백을 맺으면 우리가 꽃에 곰팡이 약을 뿌리고 있죠. 꽃에 제피 곰팡이 약을 쓰죠. 그 곰팡이는 꽃 자체는 병이 없어요. 설탕은 제피 곰팡이 안 생깁니다. 잎 끝에서 나온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밀한 단백질이 제피 곰팡이 먹이가 되는 거죠. 수지병의 먹이가 되고. 아, 그때 설탕을 좀 많이 해서 뿌리면 꽃잎이 안 떨어져서 딱 밀감에다 붙어서 안 떨어지던데. 괜찮아요. 그거는 병 안 생겨요. 물 뿌리면 설탕은 또 탈립이 되고. 그리고 꽃잎 파리에는 설탕은 설탕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가 아니에요. 설탕 곰팡이는 피워도 식물을 가해를 안 합니다. 설탕 곰팡이는 우리가 설탕을 뿌려 가지고 잎이 끔실끔실해도 병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컸을 때 설탕 안 쓰면 되는 거고 어릴 때는 쓰면 좋다. 그래서 어릴 때 연면 시비에서 잎을 키우고 신초를 키워야만이 도장지가 안 납니다. 그 도장지가 나고 안 나고 결정은 봄에 연면 시비, 초기 연면 시비 잎의 두께와 크기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꽃이 필 때 피기 전에 그 전잎이 잎이 두꺼워야만이 세포량이 큰 게 나와요. 그래서 꽃 피었을 때 살균제 실천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맹물 뿌리면 된다. 이틀에 한 번만 뿌리면 병 없다.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밀감 떨어진대 힘들게. 개뿔. 우리 요만서 컸대. 사장님. 어디 가서 거짓말만 듣고 거짓말하는 요만서 컸대. 그저 뭐가 곰팡이 준약 3번 4번 안 뿌리니까 떨어진다고 그러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안 치도 괜찮아요. 그 개뿔. 그게 황금을 농구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마늘 농사 지으면 농약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늘 농사 지으면 창녕에 있는 친구가 마늘 맺는 농사 지고 5년째 지을 때는 저한테 찾아와서 돈 벌게 해달라 그래서 농약 한 방울 한 톨도 안 썼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작물이 탄저병 종류는 날라와서 뚫고 들어가지만은 그 외 종들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병을 일으켜요. 이 병.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은 무조건 병을 일으킵니다. 잿빛 곰팡이, 시드름병, 뭐 부패병, 그 다음에 수지병, 줄줄이 병이 이 끝에 생긴 물방울이에요. 그러면 이 물방울만 봄에 봄순이 나와가 좀 통통하게 살찔 때까지 한 이틀에 한 번씩 물 뿌려주거나 더 크게 키우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물 뿌리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물 뿌리고 연면시비 자주 해주고 그럼 봄순이 통통하게 크면 전 다 아들이 큰 게 나와요. 이 간단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안 줌으로 인해서 농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맛없는 걸 제일 싫어하고 농약 친 거 제일 싫어하고 간단하죠?
우리는 뭐 제품을 살 때 내가 모르면 야야 뭐 인터넷에 그거 알아봐라. 그 좋은 거 좀 사라. 돈 싸게 주고 좋은 거. 밀감은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우리가 팔라 그럽니까? 소비자는 농약 안 치고 맛있고 품질 좋고 내가 계속 사 먹을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대로 농사 지은 사람 대한민국 10명 있겠어요? 근데 내 걸 농사 지고 싸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싸게 사고 싶으면 소비자도 좋은 제품 살 권리를 줘야죠. 그러면 그 권리라는 거는 우리가 농약 친 거 비료준 거 오픈해야 돼요. 앞으로는. 근데 거짓말하고 어떻게 팔아먹어요? 농약 20번 지나고 농약 안 친 척하고. 그거 인정 안 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험한 거는 제주도 내에 1년에 30만 평씩 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30만 평씩 하우스 지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겠냐는 거죠. 작물이. 밀감이 한 7, 80%, 90%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 밀감이 품질이 뭐 배가 망하든지 사가든지 망하든지 단감이 망하든지 그건 모르겠고 밀감이 당브리스 18브리스나 끌어올려 놔보면 다른 거 다 이게. 그리고 18브리스 올라가는 것 때문에 외국 상인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사가지 가려고. 올리스는 시간가 18%.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네가 좋겠네 내가 좋네 따질 게 아니고 홍콩 마카오에 가서 팔아먹어야 되고 일본 동경에 가서 팔아먹어야 돼요. 프랑스, 이태리 전 세계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들 때 다시 넘어가면 이 밀감은 어디 팔아먹을 거냐고. 그래서 배내야 됩니다. 배내야 되고 배내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밀감이 뭘 원하는 건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비료 제일 많은 자리 조사해 보면 됩니다. 땅을 어제 그 남원 쪽에서 천혜양 쪽에 이파리가 꼬글꼬글한데 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니까 이만큼 한 20cm 파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퇴비 주고 복합비료 주고 가지고 뿌리가 싹 녹아보고 없어요. 밀감나무 어떻게 살기 힘들어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에서 도망을 가가 땅 밑에 가 이렇게 올라가 먹고 있어요. 먹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밀감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밀감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일만 계속해라 우리는. 그러면 밀감나무 우리한테 충분한 보답을 한다. 그래서 황금원 농급 대표 매년 1년에 한 3번 정도 들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갖다 쓴 돈만 1억 이상 갖다 썼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제주도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하나 자체가. 그래서 변하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진 세대를 맞이하고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육지에 살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뭐 여기 편하게 살면 되고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품질은 전 세계 1등이 가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기술을 배웠다면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월등히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잎을 두텁게 하는 것은 뿌리를 발달시키는 거다. 잎을 두텁게 하는 것은 뿌리를 발달시키는 거다. 그리고 토양에 식물이 먹는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반찬만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다 실패하는 단계로 와 있어요. 밀감이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반찬이 많아서 그렇지 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반찬을 줄이자.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다 있다. 안 줘도.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들이 이제 우리가 딱 둘러보면 까만 나무, 노란 나무 각각 다르죠. 노랑한 나무가 각각 다릅니다. 아, 보편적으로 나무가 잘 됐네요. 이 나무 잘 됐어. 네, 맞습니다. 안 됐습니다. 잘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아서 세윤 씨가 잘해놓으니까 말이야. 이게 안에 교육을 자꾸 해가니까 잘 되는 거 아니라? 아 우리에게 말이야. 여기에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뺑 돌려보면 자 저기 노란 거 있고 이것도 놀이길이하고 요놈 좋고 요놈 좋고 요놈 좋고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6대4 열나무 중에 6개 좋고 4개 나쁘다는 거죠. 6대4 작년에 많이 달렸어. 나무가 선생- 많이 얼고. 선생님 오기 전에 10개 다 안 좋아놨을게. 작년에는 진짜 작년으로 생각하면 나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서 나무이.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싱싱해. 이것마저도 저는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 예. 아니 자꾸 교육을 해놓으라네 나무가 잘 되는 거잖아. 내가 저 할머니는 예, 그래서 없어. 우리 나무가 좋아진 거는 힘이 생기가지고 반찬을 먹어도 소화되고 있을 뿐이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이 내종을 까뒤집어서 실속을 보자는 거거든요. 예.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더 나빠진 데 보라비나.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쏙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쏙가지가 앞으로 쏙가지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 나무는 이미 성목이 되고 꽉 찼기 때문에 쏙가지로 채워야 되거든요. 쏙가지를. 그는 거칠이만 하는 것 같으면 생산량이 적어요. 쏙가지를 차는 것 같으면 안에 있는 잎은 햇볕 양이 적기 때문에 영양 생산을 적게 해요. 그 영양 생산을 적게 하는 거는 이제 연면 시비에서 영양을 만들어서 뿌리 보내주면 가을에 과일이 크게 같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이 알이 탁구공만 할 때까지는 설탕을 충분히 써줘라. 설탕 몇 킬로 씁니까? 3kg까지 써줘야 돼. 근데 7월 15일부터는 설탕을 완전히 줄일 거예요. 열매가 크면 25만. 예, 그 열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설탕량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한 탁구공만 할 정도 크고 나면 설탕 떼버리도 그때에 설탕이 묻어가지고 때가 끼었던 것도 딸 때 되면 곰팡이 피가 싹 없어져 버려. 깨끗해져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먹었는데 노란 놈은 노랗고 새파는 새까맣죠. 똑같이 먹었는데 그거는 얘는 힘이 빠져서 소화를 잘 못 시켜. 근데 겨울에 소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겨울에 회복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작년에 많이 달리니까 힘이 뚝 빠졌는데 그 여름에 우리가 비료를 잘못 줬거나 NK를 줬거나 그리고 차강에 햇빛을 안 줬거나 그런 다른 원인 때문에 일부 일어났다. 작년 우리 얼마 쪼개졌습니까? 밑간은 작년이니까 하얀 열화산 게 우리 작년보다 더 열어. 20-30% 쪼개거나 하니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저 회장님 집에 밀감 20-30% 쪼개져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또기저보다는 가격은 잘 받았네. 근데 옆집이 잘못된다고 우리가 전체 덕보는 거 없습니다. 같이 좋아야 돼, 같이. 그리고 기술이 올라가야 되고. 해가지고 혼자만 하얀 걸면 안 돼. 예. 예. 근데 작년에 매월 때에 쪼개졌습니까? 아 9월 달. NK 언제 했어요? 아마 그 금방에 했을 겁니다. 안 쪼개지니까네. 우리 회장님이 안 쪼개지니까 좀 기분 나빴던가 봐요. 아, 우리 집도 좀 쪼개지라 넘어가 같이 쪼개질 NK 딱 주고 나면 쪼개집니다. NK 주면 쪼개지는 그 원리를 뒤집어 놓고 보면 밀감 딸 때 레드양 따기 한 20일 전에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염화가리를 살포해 버리면 잎에 있는 영소가 과실로 팩도로 갑니다. 염화가리를. 연마가리 쪽에 이게 아시고 이상 없습니다. 근데 얼마 좀 기다리소 이야기할 때까지.
연시에 비해가지고 성질이 되게 급해. 그래서 염화가리를 꽂는 분화 시킬 때는 5kg까지 써요. 물 500에 5kg까지. 하우스 불 때는 거 있죠. 그것들이 여름에 꽂는 분화 시킬 때는 물 500에 염화가리 5kg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염화가리 물 500에 3kg씩. 3kg씩. 그래서 3kg씩 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해주면 잎이 순간적으로 이 진했던 잎이 색이 노랑해지는데, 노랑한 거는 쓰면 안 돼. 이파리가 힘이 없어서 노랗탱탱한 거 쓰면 잘못하면 나무 잡아. 노랑한 거는 함부로 못하고, 잎이 색깔이 진한 거는 염화가리 한 가지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좀 부족한 거는 골드 칼라 1.5리터나 2리터에 염화가리를 한 1kg 정도 영양을 주면서 가리를 넣어서 영양을 돌리면 밀감이 색이 빨리 나고 산이 빨리 떨어진다. 산이 안 떨어지는 거는 자기가 열매 탄수화물이 가득 안 차서 그래. 당도가 안 올라가서 산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당도를 올리는 방법은 잎에 있는 영양소를 과실로 보내는 방법이다. 과실로 보내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잎에 염화가리 살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잎이 진녹색인 거는 염화가리 한 가지만 써도 됩니다. 그 말은 여름에 우리가 지금 수확하는 밀감들, 8월달 9월달 수확하는 밀감들 색깔이 프리딩딩한 거, 그거 색내는 데는 염화가리가 제일 보약이다. 여름에 밀감 색내는 거는 잎에는 살이 쪄 있는데 이 영양소를 빽 돌리면 됩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팩팩 돌리면 돼요. 예. 황산가리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 황산가리나. 개뿔. 염화가리는 64%고 황산가리는 64%짜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토양에 그 가리가 염기가 만나서- 많아서 문제인데 염화가리 또 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애매한 거예요. 요거는 먹으면서 간을 마차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 여기다 더 줍으면 나빠지니까 서서히 나빠져. 그 순간적으로 잎에 줘가지고 돌리면 돼.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과실로 보내비면 잎 두께가 얇아지고 뿌리가 영양을 적게 먹고 잎 함수량이 떨어지고 수분이 떨어져요. 몸 전체에.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이동을 시켜 과실로 보내버리면 잎이 얇아져요. 잎이 얇아지면 뿌리가 영양 생산을 적게 해요.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과실의 함수량이 떨어져요. 그럼 당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함수량을 떨어뜨리는 게. 아주 이거는 고도의 그 테크닉 방법인데, 그런다고 거기다가 다른 인산가리를 쓰게 되면 농도가 안 맞아요. 염화가리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 뭐 소금을 해도 괜찮아요. 염화가리는 소금이나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뭐 간장고수 치도 돼요. 간장보다 소금보다도 싼 게 염화가리입니다. 바닷물 치면 돼. 바닷물 쳐도 예, 괜찮아요. 바닷물은 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염화가리 농도만큼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을 말라가지고 소금이 요만큼 한 대박 되도록 말라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 치면 많이 떠야 됩니다.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도를 갖다가 제가 바닷물 가지고 시험한 게 없기 때문에, 바닷물은 계절별로 다릅니다. 딱 맞는 말 하네. 예, 바닷물은 염도가, 예, 여름에는 가물면 짜고 비 많이 오면 싱겁고, 그리고 여기 우리 육지에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맹물이. 그럼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염화가리보다 조금 맞추기 어려우니까 꼭 쓰겠다 그러면 소금을 쓰라 그러는데, 굳이 소금 안 쓰고 염화가리 써도 된다. 그 단맛은 누가 내느냐?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입속에 들어있는 설탕물이 좌우한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황금알 농법 프로그램을 잘 배워 사시면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과실 크기가 아래 위에 같아집니다. 아래 위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비료만 주면, 이 식감만 맞추면 도장지가 많이 납니다. 도장지가. 영양제를 안 치고 비료만 주면 도장지가 많이 난다. 그
도장지가 많이 나면 과실이 크느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량 늘리고 잎을 크게 만들어야만이 과일이 큰다.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비료 조락한다고 비료만 찌안딱 주고 있으면 도장지만 찐딱 나버리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대기에 들어서 과실이 비대되는 시기에 후반기에 많이 커 있을 때 더위를 타는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농장 회장님 댁에는 이게 많이 걷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성산이에요. 성산이 제주도에 제일 시원하다. 제일 시원한가? 개뿔. 저쪽에 대정이 제일 덥다. 한림. 해 질량다리 제일 덥다. 요거는 아침에 해 뜨고 덩더리 한라산이다. 그럼 우리가 제일 시원해. 그 다음에 대정가 살아봐 추워. 한림하고 대정가가 더 죽는다니까. 그래서 대정 한림이 제일 덥다. 예, 제일 더워요. 그게 햇빛이 질 때 요렇게 딱 빛하기 때문에 질 때 바짝 굽이. 대정 한림이 제일 덥다.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자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서쪽이 제일 덥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일 더운 동네가 대정 한림, 그 다음에 더운 데가 남원, 그 다음에 북쪽, 이쪽에 제주시 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좋은 자리다 여기가. 그렇게나 말기나 여기도 광량은 많아서 쪼개진다. 근데 앞으로 안 쪼개지려고 하면 토양에 가리 가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 써 주십사. 관비기는 설치를 잘 했는데 맹물 주는 데만 쓰고, 그거는 흘러서 식물에 밥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에 주는 순간에 지금은 좋긴 하나 시간이 가면 여기 현상이 우리께 그대로 돌아온다.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주로 질소질 비료를 요소를 쓰는데 예. 유한 비료는 언제부터 써야 됩니까? 그거 내 마음에 맞췄으면 됩니다. 요소 한번 쓰고 요 한번 써도 되고. 아, 그래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질소는 이제 순수한 질소만 되어 있는 거는 요소, 유한, 질산, 아모늄 요 세 가지 빼기 없습니다. 그 외 것들은 질산, 칼슘, 질산, 마그네슘, 질산, 가리 그것들은 전 다 다른 게 붙어 있습니다. 순수한 거는 요소, 유한. 지금 요소를 뿌렸는데 얼마를 뿌려야 돼요, 천평에? 천평에 아까 이야기 안 했던 거 최소한 세 포씩은 주라고요. 1년에 세포? 한 번에 세포. 한 번에 세포?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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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최하 요소를 써야 된다는 거 천평. 1년에 최하 제가 50포에서 한 100포까지 써라. 가봐 이거지. 와 비료회사에서 와보니까 그거 아니라게. 1년에 최하 100평에 5포에서 10포까지 써라. 아니 이 호수 예. 묻었는데 그러면 뭐 1000평 계산하면 쉽죠? 그거 뭐라 먹을 때 냄새게? 예. 아 근데 유화를 왜 필리트 써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잘 녹지도 않고 그거 참. 유한 거 잘 안 녹아요. 아, 그 여기가 작년에 요소비료 100% 물이나 데워야지. 썼었고 100평은 좋아하시다. 네. 이건 몇 평이야? 그러니까 하루 전에 네? 얘기야. 몇 하루 평이? 전에 얘기. 1500평. 1500평에 100포 뿌렸다고. 예. 1500평에 100포 뿌리시면 젓는 거? 이게 그 60포, 30포. 그러니까 이게 그 약 그 100평에 6포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작게 썼다, 작게. 6점 몇 포밖에 안 쓰니까. 그럼 작년에 여기 최소한 한 80포에서 90포 썼더라면 이게 대박이야. 그 중간에 NK를 뿌리 피고 이 K는 나무한테도 더 해를 준 거죠. 나무한테. 그래서 작년에 그 올게 또 보이죠. 여기다가 복합비료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적으로 또 인장가리 칼슘 섞인 거 또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좋아 보여.
지금은. 그러나 예, 앞으로는 나쁜 것이 다가온다. 내한테. 어떻게 여기에다가 복합비로 조제 인상가리 하고 섞인 뭐라? 더 햄스테이.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수원에 갖다 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지발로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비료는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근데 나가는 방법은 가지치기 하는 거 파쇄목을 버리자. 여기 놓지 말고. 이것도 독약이라. 검질 거둔 것도. 파쇄목도 독약이라. 이거는 풀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 예, 이건 밖에 들어오는 게 이거는 밭에 산에 가면 인상가리 거리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다 버리는 이거는 인상가리 덩어리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요소로 먹고 설탕이 만들어진 거는 이게 썩을 때, 이게 발효가 될 때 다 먹어비고 없어지고 인상가리만 나와요. 적성을 가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게 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상가리가 또 들어오니까 이게 이 많은 걸 일부 농가들이 우리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린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소복소복 주면 나무가 안 커요. 이거 우리가 그 파쇄목 이걸 어린 나무 옆에 소복소복 잘 먹고 북시간이 잘 크라고 주면 이게 녹아가 안 커요. 왜 안 크느냐? 이게 발효되면서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 설탕물은 다 먹고 땅 속에 있는 질소 부분도 뺏어 못 피. 그리고 여기서 녹은 건 뭡니까? 인상가리 녹아 들어가죠. 그렇지. 이게 덕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약이 아닙니다, 이거. 이게 보약이 아니에요. 이것도 앞으로는 그 갑박 깔아가지고 다 모아놨다 다 갖다 버리. 아이고 이럴 것이 아니 우리가 그러면서 또 올게 또 그 가리였잖아요. 복합비로. 그러면 여기다가 그 뭐 들묵새라든가 초생 재배하면 어떠세요? 개뿔. 갔다 왔다 그게 이파를 갔다가 다시 오고 이파를 갔다 다시 오는 거지. 아, 그건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아니 덜묵새 씨앗을 심은 거지 덜묵새 풀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덜묵새를 심어가지고 풀이 컸다. 그러면 또다시 내놔 그 자리죠. 달라진 게 없잖아요. 덜묵새를 심어가지고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먹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땅으로 왔다. 그 유기물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인상가리는 하나도 없어져요. 그 비료를 잡게 해주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기죠. 이 물방울 속에서 인상가리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미생물을 먹고 방구를 끼피. 그럼 없어지는 거는 식물의 반만 없어져요. 땅 속에 반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 요소 100% 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지? 요소가 식물의 밥이다. 박수 한번 치죠. 요거는 진짜 꼭 알아야 해. 그 지금 다른 질문 없으면 질문에 대처할 건데. 질문은 예. 뭐 요거 지금 교육원 선생님이 이야기한 데서 벗어나서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한 몇 년 전에 그 감태잎이 설탕하고 해서 액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나무에 지금 뿌려줘서는 안 되겠어요. 감태에 예. 바다, 예. 풀, 애초 예, 괜찮아요. 그거에 설탕하고 해서 액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거 농약할 때나 조금씩 그거 살펴줘서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건 설탕으로 보면 되니까. 아, 예, 근데 그걸 안 해요. 예, 그게 요건 코끼리 비슷하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설탕을 뭐 포대떡에 넣어야 되지 그 쬐끔 넣는 거 갖고는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50마리에 15포 났어요, 흑설탕. 50마리에 예. 15포였다고요. 예. 15포면 150kg. 예, 150kg. 그럼 15마리야. 그럼 그 설탕이 아니, 50마리. 50마리에 15포야. 예. 그러면 그 한 번 약 칠 때 약 한 10리터면 되겠네요. 예, 10리터여도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예, 액비 자체를 10리터여도 설탕 3kg가 안 돼요. 그 10리터 물을 말라도 설탕 3kg가 안 나와. 그죠?
한 말 정도 이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간수로 해볼. 예, 간수해도 괜찮아요. 간수. 예, 그래서 잎을 살을 찌우는 방법을 계속 우리 연구해야 돼. 그리고 식물이 이파리가 노랑노랑하게 되면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무조건 가리가다입니다. 가리가다 이렇게. 가리가다. 그래서 노랑노랑한 거는 조금 노랑노랑하면 이 들고 가면 전다 책에 보면 마그네슘 결핍돼 있거든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다. 가리가다다. 전체적으로 노랑한 건 이파리가. 전체적으로는 또 가리가다. 가리가 되게 가다다. 이거 얘는 결투장 아니에요? 가리가다. 말이 가다. 예. 수명이 다 된 거. 그렇지. 이게 수명이 오래 가려면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은 누가 만들면 질소가 만든다는 거죠. 이장님인데 작년 유래는 얼마나 잘. 질소분은. 9월달에 밀감 저기 쪼개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식감이 안 맞으면 지금 요소를 계속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 쪼개질 때 이제 쪼개질 때는 이미 껍질이 과피가 직사광선에 고온 열상이 일어났는데 그 열상이 일어난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 두께가 얇은 건 요소로 제껴져서 그렇고 질소로.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서 교육도 이자에 와서 머리했는데 세율 씨는 지난해 요소를 썼을 경우 밀감이 착화되는 건 어떻게? 아니 수학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작년 하이나 최고 많이 나왔어요. 작년이 밀감 나온 생각으로는 밀감 나무가 건강하죠. 예. 많이 나오고 이래 건강해야 돼. 그런데 20% 정도 쪼개졌다는 거는 안 쪼개지도 다 익혀낼 거를 그걸 갖다 NK를 주고 요소 양을 좀 더 늘리면 그 20-30%도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달리는데 쪼개지도 많이 달려도 잘라내요. 예. 작년 가실에 많이 열었어. 이 나무 이거 촬영한 나무거든. 잘랐어. 이거 되게 열었어. 그 올해 또 달렸잖아요. 내년도 그대로 달리더라. 나는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리 가다만 풀어주면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해마다 달려요. 해마다. 그 요소를 올게 지금 제가 왔으니까 지금쯤 요소가 100평당 3포 이상 먹었어야 돼요. 지금쯤 한 마이문대는 지금 복귀까지 해서 안 돼. 세포로 지금쯤이면 최하 3포 이상 한 5포가 들어갔어야 돼. 예.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복귀를 주시면 예. 그는 원래 어디 가면 이게 밀감 비료가 아니래. 이게 원래 벼. 주시 네. 많이 내 또. 예. 옛날에 21복귀만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21복합이 쉬는 것 같으면 21% 질소는 암모니아 가스가 빠져나가면 14.7%예요. 14.7에 17, 17이거든. 그럼 안 맞죠. 인상가리 늘어나요. 그리고 인상가리는 계속 돌아옵니다. 질소분은 풀도 묻고 미생물도 묻고 자꾸 줄어든 게 인상가리 없어지지. 질소만 인상가리는 주면 토양에서 안 없어져요. 나무 이파리에도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그 질소분은 계속 미생물도 묻고 식물도 묻고 뭐 이게 자꾸 없어져요. 그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질소 비료를 70에 인상가리 30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게 기본인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요소 비료 한 가지만 계속 써야 돼요. 유한이나 요소 비료 질산아모니아. 그 유한은 석회고토는 쓰면 안 됩니까? 석회 고토를 쓸 것 같으면 석회면 석회 pH를 조정하기 위해서 칼슘하고 석회. 고토는 고토가 많으면 석회 고토를 쓰면 안 되죠. 석회 한 가지를 써야 돼요. 나는 예. 제가 우스갯소리하는데 산 이묘한데 예. 나무가 전혀 안 크나 예. 누가 석계고토 요번에 연마가리 토양 검사하니까 뿌리면 좋다니까 인산이 홍도 완전 갈고 부족하더라고요. 하는데 연마가리에 인산이 석계고토 완전 치구나 부족해요. 예. 다 일본에도 자주 죽어버렸어요. 보여주고. 그 염화가리 쓰면 싹 다 죽어. 싹 다 죽어버려. 예. 만약에 이게 그래서 나무도 바다 죽어가크라. 이게 저 예, 죽어. 요지밖에 안 오는 거야. 아, 우리도 뭐지? 세 군데 유한은 치료해주고. 몇 포씩 그러니까 1000평이면 용성이 저 그것도 한, 100마리.
몇 포 놔요. 아, 그것도 똑같이 천평에 이어가지고 물하고 같이 가려. 예, 그 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녹여가지고 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따로 요소 따로 그거 따로. 아, 막 유한 줄 때 하면 유한 주고 요소 줄 때 하면 주고 그렇게 계속 그 비료 양 늘리라.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아는 어디 포람 써? 아니 그냥 그건 어차피 그리고 끼워놓은 거 이상이 인삼 같은 거는 이 땅에는 청태가 안 끼고 할 때까지 5년을 안주보고 다음에 또 청태 끼면 또 5년을 안주보고 최하 10년 가도 안 없어진다. 예. 그런데 불안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토양 분석표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토양 분석표만 보면 다 답이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pH가 너무 낮아요. pH가 낮으면 석회 써라. 석회 쓰는데 계속 쓰고 있는데 쓰면은 pH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섞어질 못하는 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밭을 갈아야 해. 석회를 물로 녹여가지고 석회를 물에다가 500짜리나 1000짜리에다가 매포 부어가지고 그 운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물하고 같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가 왜 pH가 떨어지냐면 뿌리가 잎이 건강하면 유기산을 많이 써요. 유기산. 잎에서 뿌리에서 유기산으로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녹여 거기다가 미생물 먹이를 줘요. 설탕은. 그 요 미생물이 그 녹았던 질소분을 미네랄 소화시켜서 식물 뿌리가 먹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질소분이 미생물이 분해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뀐 거예요. 나무가 바꾼 게 아니고. 그럼 토양 미생물의 먹이를 줄 때 먹이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장에 위산이 나오죠. 그럼 요 뿌리도 식물 뿌리도 산이 나와요. 유기산. 그 산이 땅 속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중화시키는 거는 석회죠. 예, 석회를 갖다가 주고 우리가 겨울에 한가할 때 충분히 주고 물로 뿌리가지고 녹아내리자. 생석회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폐하석도 되고 생석회도 되고 녹여내리자. 그리고 그 원인은 pH만 떨어지는 거는 생육 중에는 급할 때는 그렇게 해라. 생육 중에는 1000에나 500에 큰 데다가 석회를 생석회를 몇 포 까여서 저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관주를 아니 좋을 때 예. 저어주면서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아니 까란치가 우물만 떴을 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석회도 좋지만 폐하석 예, 폐하석도 매년 좀 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가원에 이제 이런 두더지나 지렁이가 이런 게 있어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하우스 안에 벌레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초생 재배하면 그게 지렁이도 많고 그걸로 많이 그런 예. 그런데 또 단점은 지렁이가 오면 두더지가 뒤집어 가지고 나무가 박살나요. 그 두더지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또 두더지 잡아삐고 뭐 지렁이 잡아삐고 유모 코팅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그 다양한 방법 써요. 지렁이가 엄청 많았었는데 예. 제주에서 필요하고 하니까 지렁이 자체가 없어져. 예, 지렁이 없어져. 지렁이가 있으면 안 돼서 그런지 큰 풀 뽑으면 지렁이 못 올라. 예. 여기도 그랬었는데. 지렁이가 있으면 두더지 왔다 하면 이 농사 또 안 돼요. 그리고 두더지가 요 한 10cm에서 한 20cm 다니거든요. 그러면 요 뿌리를 뒤집어 가지고 잔뿌리를 뒤집어 가지고 나무가 비실비실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다. 두더지 여기 별로 없잖아. 지는 있어도 두더지는 족제비 땅 팝니까? 족제비 땅 안 파. 족제비 땅. 저희는 뿌리 팠더라고. 여기 그전에 흙감에 재미 이뻐요. 닭몇 마리 갖다 키우니까 족제비가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아유 많이 있으니까 안 돼, 키우지 못해. 예, 하여튼 그 오늘 이렇게 안 내용들을 여기 중점이 되는 거는 옛날에 생각을 자꾸다가 끄집어내 쓰지 마. 요소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왜 안타까워서 집어넣고 농약 치고 그러냐고.
농약 그게 농약 치고 싶으면 3일에 한 번씩 요 천장에 물 뿌리면 돼. 물 천장에 요 살수장 지금 이거 놔놨다 어디 있어요? 물 뿌리면 되지. 물 위로 물 주면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맹물 시비하면 병이 없는 작물을 갖다가 이거 쿨러 잘 돼 있는데 이거 물 뿌리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왜 물을 약을 치냐고. 농약 필요 없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잘 돼가고 있는데 일부 한 6대4 10나무 중에 6나무 좋고 4나무가 조금 비실거린다. 그거는 작년에 착과 많이 된 걸로 보고 그렇지만은 이 나무도 열매가 올해 많이 달렸으니까 많이 달려. 지금 얘가 수세가 회복되기 전에 여름이 온다. 지금 여름이 와 있거든요. 오늘 6월 뭐 15일인데 그래서 예, 그리고 연면 시비 자주 해주시죠. 예, 예, 마치겠습니다. 비올 때 관계 없지? 예, 감사합니다. 그 비 날씨 이런